제가 제일 존경하는 판사입니다. 조병구 판사. 저하고 이게 사법연수원 같은 반이에요. 나이는 아주 어려요. 근데 공부를 정말 잘했고 워낙 운동도 잘하고 인성이 너무 좋아. 제가 여기 조병구 판사가 옛날에 안희정이 있잖아. 1심에 무죄를 했어. 근데 저는 안희정을 싫어하지만 그래. 조병구가 내렸으니까 예, 조병구 판사가 내린 건 내가 존중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용을 조병구 판사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김용에 대해서 무죄를 하더라도 나는 조병구는 믿는다. 이랬거든요. 근데 역시 조병구 부장이 제대로 판단해가지고 김용 뇌물 7천만 원 2013년에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재명이가 이낙연하고 경선할 때 거기에 6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두 개를 유죄해서 5년 하면서 법정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아주 게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6억은 누가 썼어요? 이재명이가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의 경선 자금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게 유동규 말이 신빙성을 인정했잖아. 근데 이재명 재판 대장동, 백현동, 선거법에 김문기 모른다. 전부 정인이 유동규죠. 앞으로 이게 모든 재판부가 유동규는 믿을 만하다. 이런 게 이재명한테는 치명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제가 요즘 연말에 아마 그 모임이 많죠. 그때마다 제가 하는 건배사가 짧고 굵은 건배사가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주시죠. 네, 건배사. 네, 건배사. 이 물인데. 네, 제가 슛 하면 골이 내주십시오. 자, 슛 꼬링. 꼬링. 예, 알겠습니다. 이겁니까? 아까 골인 됐습니다. 뭐 김용이 골인 됐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 말인데요.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정진상도 슛 골인, 또 이어서 3년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슛 골인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그 1심 판결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장동과 관련되는 첫 번째 판결이자 첫 번째 유죄 판결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 테이프를 잘 끊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조 부장님이 참 이게 참 대단한 게 이 뭐 6억을 받았네, 뭐 7천만 원을 받았네 그 판결문에 이 대장동 사건을 보는 프레임을 딱 써놓으신 거예요. 이게 민간 개발 세력과 이게 그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의 짬짬이를 통해 가지고 이게 크게 해먹은 슈킹했는 그 사건이라고 했는 지금까지 검찰이 대장동을 본 그 시각을 그대로 판결문에 녹여놨다는 거예요. 요게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 것이죠. 요게 인정이 되면 뭐냐? 지금 그 이재명에 대한 그 대장동 사건 지금 뭐 크게는 428억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고 작게는 이제 해서 몇천억 해먹은 그 배임 사건. 아까 그 내용이 그게 있어요. 원래는 이게 성남 시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짬짬이 해서 지들끼리 나눠서 냠냠 해먹었다. 요게 그 말이 뭐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보게 하고 본인한테 손해를 끼치면 그게 뭐죠? 배임인 거야, 이게. 이 지금 그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사건에 이재명에 대한 배임의 프레임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에 이 사건의 정말 핵심적인 의미인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재판은 가장 핵심이 증거입니다. 증거 중에 증거. 이번 사건의 증거는 빡쳐가지고 이제 진실만을 말할래 했던 장비. 유동규의 말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일부 약간 있지만 객관적 물증에 비춰와서 유동규의 말이 맞다. 그리고 저는 맥락을 봤을 때에 진술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믿을 만하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 변호사님 잘 아시죠? 이 판사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일바따로 매맞기 싫어해. 왜냐? 앞에 해놓으면 욕먹거든. 근데 대신에 앞에 딱 판결을 해줘. 그럼 이른바 앵커링 효과가 있는 거야. 요거를 가지고 다른 판사들은 면피용인 요걸 가지고 그대로 갖다 써. 그 검사들 어떻게 하겠죠? 이 사건에 있었던 판결문과 조병구 부장이 했던 재판에 있어서의 증인신문 조서, 녹취록, 요거는 절대적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다퉈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다툴 수가 없어. 판사 앞에서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재명 재판의 증거로 팡 떨어뜨리면은 이제는 이거 뜨거워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 위법 수집 증거다,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걸 다툴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의 아까 얘기했던 이 사건은
단순히 유죄를 넘어서 그 내용에 이재명의 배임 사건의 프레임을 그대로 인정했다라는 그 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의 증인이 믿을 만하다.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증거고,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어제 그 밤에 해경군과 손잡고 이불 속에서 달달달달 떨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제 꿈에 보이더라고요. 해경궁이 아니고 김현지만 몰라도 해경궁하고 이재명은 별거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조병현 씨하고 대담 다 했어요. 아, 그래요? 그거 안 아이고. 옵니다.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요. 이게 또 좌파 패널들이요. 네. 야, 유동규의 말만 가지고 하냐? 증거가 없지 않냐? 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보세요. 이홍우라고 있습니다. 이홍우가 이제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위원장이야. 그렇죠. 이자를 동원해서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법원을 유동규 속이려고. 옆에 돈 받을 때 성남에 있었는데 김용희가 예. 마치 이게 수원에 있은 것처럼 알리바이를 이용후 조작하려 하다가 이게 차량 통행, USB 접속 이걸로 이게 밝혀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김용희가 그때 이낙연하고 막 백중세잖아. 그때 전국 관리한 조직 그 총괄 부본부장이죠. 그 파일 있잖아요. 주고받는 이게 1,400개. 1,400개. 이게 파일이 넣어버리고요. 예. 예. 증거가 쏟아지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좌파들 중에 하나가요. 야, 유동규는 왜 파주가 무죄냐 이러는데 잘 보세요. 유동규는 애매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은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측에 경선 자금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용희가 20억을 요구해서 8억 4,700을 왔는데 근데 유동규가 어렵다 보니까 한 2억을만 썼죠. 이런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유동규는 이재명 측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뇌물 공여자가 아니잖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남욱이 8개월 받은 거하고는 다르고. 그렇죠. 근데 받은 척인데 유동규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정치 자금분도 안 되고 우리 솔직히 말해서 돈을 좀 전달해달라. 우리 배달 사고를 하죠. 이런 경우는 횡령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잖아요. 유동규는 어떤 경우든 뭐 이게 네가 야 중간에 왜 2억을 썼냐 이거는 자기도 잘못을 인정해. 그러게 법적으로는 잘못이 안 되고 오늘 제가 연합뉴스 갔더니 이성훈 변호사가 유동규를 왜 남욱 편에 묻혀가 공여절 안 하느냐. 근데 유동규는 저쪽에 정지상하고 어영제거든요. 이쪽이단 말이에요. 따라서는 뭐 판사가 이제 불고불리 왜 유동규 대 공장 바꿔가지고 남욱이하고 공범 엮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본질은 유동규는 저는 무죄가 맞다. 이렇게 보고 검사가 봐준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엄청난 후원금을 또 지금 보내주신 것 같네요. 야, 실시간 채팅장이 이렇게 엄청나군요. 아, 제가 어제 이제 그러니까 제가 11월 29일 날 저녁 MBN에서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아침이었구나. 예. 몇 년이 나올까요? 몇 년? 묻더라고. 예. 저는 7년 찍었는데. 5년. 아, 그래요? 제보다 더 전문가죠. 7년 찍었어요. 7년. 예. 박제돼 있습니다. 제가 그 조병 부장님을 탁 해서 관심법으로 봤더니만 그래 1부 무죄를 하고 딱 5년 하겠다 싶어가지고 최소한 5년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희 솔직히 저도 이제 7년 정도 형을 하면서 아마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때리기는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최소한 5년이라고 했는데 빙고 해가지고 제가 진짜 이 축하 문자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슈꼬린도 바로 딱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첫 테이프를 굉장히 잘 끄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일부 무죄가 나온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유죄를 항소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었어도 뭐 일부는 뭐 그 다 믿기가 어렵다 뭐 그런 부분도 없진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검찰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어떤 증거를 통해 가지고 항소심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다른 사건에서의 어떤 재판의 어떤 증거들이 유죄 판결이 나온 거기에 추가적인 증거가 여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항소심에서 아마 올려치가 될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이게 또 뇌물이 7천만 유죄인데 김용희가 안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김용희가 돈 받아도 뇌물은 직무와 관련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직무 7천만 관련성이 없다고 원은 했어요. 예. 예, 도시개발공사 그 설립 조례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이제 직무 관련해서 있으니까 7천이고 나머지 1억하고요. 2천도 이게 안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예, 중요한 게 저는 6억 있잖아요. 예. 이게 김용희가 출마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핵심이 이게 그거야. 이재명한테 간 거 분명하잖아요. 예, 그럼. 예. 저는 이재명이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재수의 딜레마를 제가 제기합니다. 아하. 뭐냐? 자, 김용희가요, 신학대로 연대. 근데 시의원을 2번 했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신고 재산이 얼마 안 돼. 한 10몇 안 될 거야. 예. 자, 김용희 입장에서는 지금 5년이죠. 그 다음에 추징금이 6억에다가 또 7천만 원 뇌물까지 추징되잖아. 알거지 되는 거야. 근데 김용희가 항소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진실을 밝게 분다. 부르면 어떻게 돼요? 추징금은 이재명이가 내야지. 그렇지. 이재명이 썼으니 내가 먹은 게 아니니까. 이재명이가 되고 형량도 불면 한 2, 3년을 깎인단 말이야. 저는 지금 이게 김용희가 고민하겠지. 내가 이게 끝까지 이재명하고 의리지켜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내 사면 받는 게 빠를까? 아니면 진실을 이재명이 어차피 대선 물 건너갔으니 내가 이게 진실을 밝혀서 6억도 이재명이 떠넘기고 내가 집행유예나 형량을 줄이 나갈 게 맞을까? 엄청나게 고민한다. 그쵸. 저는 김용희가 입을 열 가능성도 있다 이래 봅니다. 저는 그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저는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왜 당신 자백 안 해? 이럴 것 같아. 아, 며칠 김용평이. 전에, 예, 그렇죠. 저 며칠 전에 그 경기도 부지사였던 누구예요? 이화영이 부지사. 이화영하고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지. 이화영이는 오히려 이재명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니까 왜 당신 거꾸로 그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거짓말 하지 말고 불어. 그래야 우리 집 살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제가 기억하기에 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하면은 대장동 여기 그 백현동 대장동의 아파트를 여기가 하나 분양받았을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본인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이 되고 하면은 사모님이 진짜 와가지고 손잡고 얘기할 겁니다. 제발 우리 좀 살자. 당신 먹은 거 아니지 않느냐. 당신은 그래도 살아나오고 우리 진짜 애들하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온팡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그대로 칼날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용의 그 뇌물 중에 1억 7천 중에 7천만 원만 뇌물 인정했고 1억 원 같은 경우에는 무죄였어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받은 뇌물이 아니고 판결문을 보면은 조병구 부장님 대단해. 요게 성남시장 재선할 때 그 선거 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 이렇게 해놨어. 그렇죠. 그렇게 해놨기 직무원에서 때문에 앱색이 자기하고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씌워지는 거죠. 정치점에 있어서 공소시효 범위 내에 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난 보면서 판결문 내용을 보면서 와 조병구 짱이다 짱. 천재입니다. 저는 보면서 천재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어요. 조병구가 제 같은 바인데 우리 운동회 하잖아. 네. 항상 응원단장을 했어요. 응원단장. 그 정도로 이게 적극적이고 으쌰. 운동도 잘하고 네. 인품이 훌륭한 그렇지. 예.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번 판결이 아까 영향력이 단순히 이번 판결이 유죄뿐만 아니고 이재명의 배임죄의 프레임에 유죄 프레임을 만들어줬다는 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경기지사를 넘어서 그 이전에 있던 성남시 재선 과정에서의 어떤 공선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도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말 박수 짝짝짝입니다. 저기 지금 누구시죠? 그래서 예, 우리 결국요. 예. 지금 이게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이재명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복심이 2명이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정진상과 김용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김용은 이재명의 복심이자 그림자이자 최측근 중에 측근 이자가 5년 법정 구속이 됐다. 뭐 이거는 저는 엄청난 일이고요. 이미 정치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볼 때 야 이거 6억은 누가 봐도 이재명이 너 경선자금 아니냐. 이거는 이게 정치적으로는 이미 이재명은 사망했고 그다음에 유동규 말이 거의 다 맞다는 거죠. 이거는 대장동 그다음에 우리 백현동 위례 그다음에 김문기 씨 이 재판에서도 유동규 진술이 맞다. 그럼요. 우리 저는 제가 표정만 봐도 유동규 씨가 거짓말 안 하잖아. 네. 야 이거는 이재명한테 저는 결론적으로 정치적 플러스 사법적으로도 치명타를 가한 그렇죠. 이미 이재명의 생명이 끝났다. 이래 봅니다. 11월 30일은 이재명 정치적 사망의 날인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둔 그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8일 날 대놓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여의도 당사가 아니고 서초동 가는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직격탄을 날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진 사퇴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국 당 내에서도 사실상 이번 김용 판결이 결정타를 날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김용에 관한 5가지 어떤 둘 사이에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측근 정도 되려고 하면은 정진상이 김용 정도는 돼야지라고 했던 점. 그리고 김용이 2020년이었습니까? 출판 기념을 하는데 가서 뭐라고 했냐? 김용은 나의 분신이야. 그렇죠. 분신, 분신사바, 이런 거 다 분신이다. 그러면서 경기도 갔을 때 김용을 뭘로 시킨지 아세요? 자기 입. 경기도 대변인을 시켰어요. 그리고 경기도 끝나고 나서 대선 캠프에 뭘 했냐? 총괄 본부장 시켰어요. 그것도 조직 총괄. 부본부장. 부본부장. 숫자가 원래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부본부장 하면서 조직을 총괄했고 그 조직에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했지. 그렇죠. 예, 그렇게 했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당 대표 되니까 뭘 했어요? 민주연구원 부원장.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갈 때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자기 입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6억 넘는 돈을 사실은 지금 8억 4,500인데 그 돈을 김용이 대선 나왔습니까? 그 돈을 지도 모르게 해서 지도 세도 없이 꼴딱 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그거를 이제 지나가는 개도 안 믿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슛골인 다음은 누구?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까 우리 최 변호사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화영의 부인은요, 남편이 죽든 말든 남편이 몇십 년 살든 당신 정신 차려, 이재명이 살려야지 이렇게 한 게 이화영 부인인데 김용 부인은 좀 다를 것 같아. 아니 당신 왜 이재명을 위해서 당신이 다 떠앉아서 우리 알거지대 6억 7천만 원 추징한 우리 거지대 당신 진실만 풀면 나오고 그다음에 6억은 이재명이한테 추징해. 이 우리 김용의 부인의 활약을 좀 기대하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갑시다. 네.